김영태 사모님하고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아무래도 요즘 모바일 시대지 않습니까?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나누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자, 여러분, 김 상무님은 저희 방송에 처음 오늘 출연. 나머지 세 분은 다 이미 한 번씩 하셨고 이분 처음이셔가지고 이제 근데 뭐 맨 마지막에 하시니까 별로 안 떨리시죠? 많이 떨고 기다렸습니다. 네, 그럼 하실까요? 네,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저도 방송 7년간 하는데 이렇게 그 게스트분들이 친절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그 질문에 답글을 일일이 달아주시는 얘기가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행복한 시청자분들이십니다. 이분들 인건비 엄청 비싼 분들이신데 거의 지금 거의 자원봉사 무상 노동으로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네, 기회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드릴 세션 쪽은 이제 모바일 쪽 관련입니다. 이제 스마트폰이 대중화가 되면서 이제 기업용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앱도 굉장히 많이 만드는 지금 현재 추세인데요. 기업용 모바일 앱을 갖다가 만드는 프로젝트를 실제로 하다 보면은 70% 이상의 리소스와 시간이 사실 그 모바일 우리 유저들이 보는 모바일 UI 그쪽 앱 개발보다는 뒤에 있는 기업용 시스템과의 연계 부분, 보안 부분에 이제 시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쪽 부분을 갖다가 이제 좀 더 특화시켜서 저희 이제 제품화 시켜서 이제 나온 것이 이제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기존에 오라클이 갖고 있었던 이제 UI 앱 개발 프레임워크 외에 그냥 일반적인 대중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그 클라이언트 개발 환경을 갖다 다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iOS 네이티브 앱을 갖다 만드시거나 아니면은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을 갖다가 만드실 때에도 그냥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실 수가 있는 거고요.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백엔드를 갖다가 시스템에 접근하시게 되고 그리고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통해서 애널리틱 정보라든지 아니면 보안적인 측면을 갖다가 강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품적인 설명보다는 이제 그 데모를 보여드리면서 컨셉을 갖다가 좀 이해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데모의 그 플로우를 갖다가 이제 스토리를 갖다가 좀 주려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많이 쓰는 뭐 전자제품 같은 걸 집에 갖고 있는 전자제품을 갖다가 서비스하는 회사가 있다고 치죠. 그래서 뭐 우리 에어컨이나 아니면은 뭐 전자기기가 고장 났을 때 우리가 이제 고치는 이제 서비스 엔지니어들이 있을 겁니다. 그 엔지니어들이 갖고 있는 이제 패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패드들은 고객 정보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하는 이제 작업 정보 등을 갖다가 이제 받는 이제 테크니션 패드라고 생각을 하시죠. 프로세스는 이렇게 됩니다. 일단 고객이 뭔가 고장이 났을 때 이제 서비스 센터에 요청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에 대해 고장 문제를 얘기를 하고 이제 서비스 센터에서 콜센터에서 이제 작업을 갖다 만들어내서 엔지니어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제 근처에 있는 엔지니어들 중에서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그 요청을 갖다가 수락을 하게 되고 그 엔지니어가 이제 방문을 하겠죠. 방문을 하게 되면은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제 전자제품과 기존에 있었던 이제 서비스 기록 등을 갖다가 이제 조회를 해보고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이제 서비스가 잘 끝나서 이제 뭐 그 서비스를 갖다가 클로즈했다. 아니면은 서비스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홀드 시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 상태를 변경되는 여기까지의 플로우라고 보시고 이거를 플로우를 갖다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아키텍처를 구성하게 되면은 일단 뒤에 쪽에 콜센터 어플리케이션 쪽이 있겠죠. 그리고 고객 정보를 들고 있는 CRM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그 기업 서비스를 갖다가 바로 접근하는 것은 보안적인 이슈 등이 있고 또 모바일 패드에서 필요한 정보만을 갖다가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특정 모바일 API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 모바일 API 이름을 저희가 지금 Fix-it Fast Technician이라고 불렀고요. 그 모바일 API를 통해서 백엔드 시스템에 접근하게 되고 테크니션 앱이 이제 존재한다.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보안적인 관점도 상당히 많이 고려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뭐 보통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다 내부적으로 뭐 API들을 관리하고 있고 웹 어플리케이션이나 사내 시스템들 위해서 API들이 다 존재하긴 하는데 그 API들 그냥 오픈하기엔 솔직히 보안적으로 이슈도 있고 그리고 데이터 양이 너무 큽니다. 데이터 양이 모바일 패드는 이제 몇 가지 못 보여주기 때문에 그 웹 환경과는 달라서 조그마한 데이터를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 이제 특화된 그러니까 사용자의 편의성과 관리의 어떤 보안성 이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데모를 갖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모바일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 이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지금 픽스패스트라고 하는 아까 그 지금 가상의 지금 전자제품 회사라고 하고 그 고쳐주는 이 회사 쪽에서 개발자가 들어간 겁니다.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일단 처음 홈페이지는 개발자 포탈 같은 이제 UI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역할의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모바일 개발자, 그 다음에 실제 뒤에 쪽에 백엔드를 관리하는 서비스 개발자, 아키텍트, 그리고 이걸 여러 가지로 현업 쪽에서 이걸 서비스를 관리하고 있는 서비스 현업, 이런 여러 사람들이 같이 협업을 할 수 있게 이제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한 매뉴얼 등이 있는 곳이 이제 첫 번째 페이지고요. 위에 쪽에 탭을 보시면은 이제 모바일 UI 개발자, 앱 개발자와 그 다음에 서비스 개발자, 서비스 API 개발자들이 활용할 디벨롭먼트, 그 다음에 현업이나 아니면 그 IT 매니저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이제 모바일 앱에 대한 애널리틱, 그리고 관리자가 볼 애드미니스트레이션, 이렇게 탭이 나눠져 있고요. 일단 저희는 디벨롭먼트 측로 먼저 들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벨롭먼트는 디벨롭먼트에 관련된 이제 굵직굵직한 컴포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에 뒤에 백엔드 시스템을 갖다 연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커넥티비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쪽에 있는 사내 시스템 아니면은 외부에 있을 수 있는 SaaS 이런 시스템, 외부 백엔드 시스템에 대한 커넥티비티를 관리해주는 커넥터, 그리고 이 커넥터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API를 갖다가 만들어내서 모바일 쪽 디바이스들이 접근해주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바일 API가 있고요. 이 만들어진 API들을 가지고 다시 특정 모바일 앱들마다 접근성을 권한을 갖다 허락해주고 그거에 대한 애널리틱을 갖다가 측정해주고 이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모바일 백엔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쪽에서 굉장히 신경을 쓴 부분들이 여러 역할의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같이 협업을 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게 무엇인가를 갖다 고민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두 개 API 쪽과 이제 커넥터 쪽은 서비스 개발자들이 주로 이제 만드는 사용을 하는 이제 툴들이고요. 모바일 백엔드 쪽은 UI 개발자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보면은 전문 업체에 외주 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UI 개발자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 역할과 볼 수 있는 API들을 볼 수 있는 이제 모바일 백엔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밑에 쪽에서는 이 MCS 특화돼서 MCS 이제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다가 뭔가 데이터, 사진이나 아니면 공유하고 싶은 데이터, 백엔드 시스템에 들어갈 데이터가 아니라 모바일 클라우드 상에서만 공유할 그런 스토리지 아니면은 유저 관리, 로긴 등을 관리해줄 이제 유저 관리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모바일 백엔드서부터 이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백엔드는 이 UI 개발자가 들어갔을 때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백엔드들이 쭉 나와 있고 지금 제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지금 Fix It Fast 테크니션 패드를 위한 백엔드를 갖다가 저는 보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지금 디플로이먼트 환경이 여러 개가 있죠. 기본적으로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는 환경을 3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개발 환경, 스테이징, 테스팅 환경, 그리고 실제 서비스를 프로덕션 환경 이렇게 3가지가 주어지고요. 우리가 그 프로젝트를 하면은 이제 테스트가 끝나면 개발이 끝나면 스테이징에 옮기고 테스트가 끝나면 다시 프로덕션에 옮기는 그 작업을 갖다가 여기서 단순히 이제 퍼블리시 해주는 작업으로 디벨롭먼트에서 스테이징으로 옮기고 프로덕션으로 옮기고 이렇게 작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하나의 이제 그 Fix It Fast 테크니션 모바일 백엔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다이그노스틱 정보입니다. 모바일 UI 개발자들이 테스트를 자기가 이제 모바일 쪽에서 날려보면서 어떤 리퀘스트들이 잘 들어갔는지, 그 리퀘스트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동작이 되고 있는지 로그를 본다든지, 아니면 특정 에러가 떨어졌을 때 어떤 에러들이 떨어지는데 에러를 갖다 필터링해서 이제 볼 수 있는 다이그노스틱에 대한 정보를 갖다 모바일 백엔드 쪽에서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수 있는, 제가 콜할 수 있는 API들을 갖다가 좀 보게 되면은 이것이 지금 이 특정, 이 Fix It Fast Technician이라고 하는 모바일 백엔드가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API입니다. 모바일 API가 지금 2가지 셋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고르는 거에 따라서 더 많이 고를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겠죠. 제가 만약에 추가적인 API를 갖다 이 모바일 백엔드에게 오픈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은 자, 셀렉트 해가지고 API 들어갑니다. 이건 API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API를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캐달로그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한두 개 이상 이제 만들고 관리하시는 기업들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모바일 이 API가 이제 매번 건건이 앱을 갖다 만들다 보면은 어떤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건지 어떤 것들을 오픈시켜 놨는지 아니면 걔네들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를 갖다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모바일 그 프로젝트를 보면은 처음 이니셜 프로젝트에 대한 펀딩만 들어오지 관리에 대한 펀딩은 잘 안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툴링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API들을 갖다가 볼 수가 있고 API들을 갖다가 재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특정 API를 갖다가 이 모바일 백엔드에 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클릭을 해서 가져오게 되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바일 셋으로 이제 API를 갖다가 서비스하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는 걸 거고요. 또다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빌트인 API 부분입니다. 빌트인 API라는 것은 지금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부분들은 다 백엔드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서비스하는 경우를 갖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빌트인 API는 백엔드 시스템에 가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에서 서비스를 해주는 API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저 로긴이라든지 아니면은 많이 보셨겠지만 푸시 노티피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모바일 앱에 이제 카카오톡을 봤을 때 땡 하면서 이제 들어오죠 뭔가 네네. 그거 이제 푸시 노티피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푸시 노티피케이션 자체가 네이티브하게 개발할 때는 굉장히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복잡한 그 푸시 노티피케이션 같은 걸 갖다가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만들어줄 이제 노티피케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토리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토리지 아니면은 오프라인에서 작업을 했을 때 데이터를 갖다가 싱크를 시켜줘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랬을 때 해주는 이제 데이터 오프라인 싱크 이런 등등에 대한 빌트인 API를 갖다가 또 제공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그러면 그 앞으로 이제 이런 API들이 계속 늘어나겠네요. 시간이 그렇죠. 갈수록. 그렇죠. 그래서 그 API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API 매니저니 이미 지금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쪽에서는 그 API 관리하는 솔루션들이 따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네. 복잡해지고 있는데 모바일도 같은 추세로 갈 거라고 봅니다. 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백엔드 시스템 쪽을 한번 가볼까요? 이제 저는 이제 더 이상 UI 개발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서비스 개발자가 되었습니다. 서비스 개발자는 백엔드 시스템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가 원하는 백엔드 시스템에 이제 커넥션을 갖다 만들려고 할 겁니다. 이거는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가 갖고 있는 이미 백엔드 시스템에 대한 이제 커넥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퍼블릭 커넥션들도 퍼블릭 시스템에 간 것들도 있을 거고 SaaS에 간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온프레미스 시스템에 간 것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들을 갖다 만들고 나면은 뒤에 쪽에 있는 시스템에 대한 그 커넥티비티가 저에게는 이제 REST JSON API 형태로 저에게 주어지게 되고요. 그걸 가지고 제가 모바일 API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벨롭먼트로 다시 돌아가서 API, 제가 커넥터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API를 갖다 만드는 작업을 한번 보도록 하죠. API를 가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API입니다. 아까 API 캐탈로그에서 보셨던 것 같은 것들이 이제 리스트로 지금 현재로 나와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특정 API, 이제 Fix It Fast의 인시던트 리포트, 이제 뭔가 그 작업을 갖다 요청했을 때 작업 요청에 대한 리포트에 대한 부분인데요. 인시던트 리포트 부분 쪽에 이제 그 API를 보게 되면은 임플리멘테이션 해가지고 여러 버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버전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업데이트해 나가기 때문에 여러 버전이 있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거에 대한 히스토리를 갖다가 남기게 되고 가장 최근의 버전이 디폴트 URI를 가지게 되고 옛날 버전들은 URI 안에다가 이제 버전 정보를 넣어주면은 옛날 임플리멘테이션을 갖다가 인보크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 어느 환경에 디플로이 되어 있느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디펜던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느 모바일 백엔드 아니면 어느 다른 API들이 나의 지금 현재 API를 갖다 쓰고 있습니다라는 걸 갖다가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안쪽으로 오픈해서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API 안쪽에는 이제 구현을 하시게 될 때 디자이너와 임플리멘테이션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디자이너 부분은 뭐 아키텍트가 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모바일 UI 이제 개발자와 토론을 해가지고 필요한 데이터를 갖다가 어떤 모양으로 줄 건지를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REST JSON을 많이 쓰기 때문에 REST JSON 방식에 어떤 메소드를 넣을 거고 그 메소드에 어떤 데이터를 넘겨주겠다는 걸 갖다가 JSON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정의하고 난 다음에 어프로벌을 거쳐서 이제 구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실제 개발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임플리멘테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임플리멘테이션 하게 되면은 어떤 작업을 하게 주게 되면은
제가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제가 좀 전에 우리 임남 팀장님이 설명해 주셨던 이제 웹로직 뭐 이런 식의 그 일반적인 자바 2 개발이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방식의 서버 사이드 Node.js라고 하는 테크놀로지를 갖다 저희가 써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는 저희 오라클 내에서도 굉장히 그 어드밴스된 지금 굉장히 프론티어적인 그런 테크놀로지를 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좀 더 UI 개발자 아니면 요즘 최신 트렌드의 개발자들이 쉽게 쓰실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널리틱 부분들인데 애널리틱 부분 정보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면은 애널리틱 쪽에서는 첫 번째로는 이제 대시보드 쪽에서는 최근 7일 동안에 어느 위치에서 나의 이 백엔드를 갖다가 쓰고 있는지를 갖다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저는 지금 그 샘플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지는 않죠. 실제로 안쪽에서 이제 API별로 보겠습니다. 애널리틱은 모든 저희가 들어왔던 콜을 갖다가 콜렉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로 들어왔던 이제 최근 한 달 동안에 들어왔던 모든 콜을 갖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고 그 콜에 대한 이제 리스폰스 타임을 갖다가 측정을 해놓게 되겠고요. 이 뭐 기간은 갖다가 바꿔서 보실 수가 있겠죠. 다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이제 이벤트 부분인데 이벤트 부분은 이제 시스템 이벤트라고 그래가지고 로그인을 하거나 유저가 세션을 갖다가 조인을 했을 때 나오는 그런 시스템적인 이벤트는 저희가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자동적으로 캐치하게 되겠지만 비즈니스 이벤트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이벤트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작업자가 아까 테크니션이 이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봤다든지 아니면 작업을 갖다가 보기만 하고 뭔가 누르지 않았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쪽에서 뭔가 브라우징을 했었던 정보 그런 이벤트 아니면은 실제 작업을 받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작업에 대한 수락에 대한 이벤트 이런 거 같은 것들은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자동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비즈니스적인 컨셉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즈니스 이벤트를 갖다가 생성을 해주시면 비즈니스 이벤트에 대한 정보도 저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즈니스 이벤트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모바일 개발하시는 분들이랑 프로젝트 담당하시는 분들 이제 말씀을 나눠보면은 모바일 앱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고객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갖다 파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의 그 정보를 갖다 넣는다고 합니다. 고객이 예를 들어서 쇼핑하는 그 모바일 앱이면은 뭐 카트에 넣었다 뺐다든지 아니면 넣기만 하고 그렇죠. 그냥 사진은 않고 끝냈다든지 이런 거 같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로 남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을 갖다가 비즈니스 이벤트화 시켜가지고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패턴화 시키는 거죠. 그렇죠. 애드학으로 해서 만들어내는데 저희는 그걸 갖다 이제 그 유니파이드 된 플랫폼 방식으로 이제 프레임워크 방식으로 비즈니스 이벤트를 처리해 줄 테니까 여기다 남기십시오 하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테크니션 앱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이제 워크 오더 작업이 떨어졌을 때 작업을 테크니션이 받았다라는 이벤트를 보고 싶으면은 작업이 3개월 동안에 이만큼의 비즈니스 이벤트가 일어났습니다. 작업을 이렇게 받았다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다시 프로퍼티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조건을 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거를 갖다가 컨트리별로 지역별로 보고 싶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얼마, 뭐 아니면은 영국에서 얼마 이런 들어왔던 작업 경로를 다 볼 수가 있죠. 어디서 들어왔는지 이런 거는 자동적으로 저희가 로케이션 정보는 자동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클라우드 쓰게 되면은 이런 정보들은 로케이션 정보는 들어올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필터를 만약에 OS에 대해서 보고 싶다. 그래서 나는 iOS만 쓰는 테크니션들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보고 싶다라면은 iOS로 다시 필터링 해가지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퍼넬이라는 걸 갖다가 쓸 수가 있는데 퍼넬이라는 것은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벤트를 갖다가 일련의 한 군데에서 이제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이런 이벤트들이 비즈니스 이벤트가 일어났고 어떠한 비즈니스 이걸로 인해서 어떠한 비즈니스적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이제 분석을 위해서 나온 건데 예를 들어서 아까 테크니션이 이제 워크 오더가 작업이 나의 아이패드에 떨어졌을 때 그 모습이 이제 디스패치 됐을 때의 모습이라고 하고 그때의 이벤트 다시 워크 오더를 갖다 내가 하겠다고 받아들였을 때의 이벤트 그리고 워크 오더가 다시 홀드가 됐을 때 이벤트를 보게 되면은 워크 오더가 디스패치 됐을 때
패드까지 왔을 때 이제 100%다 받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중에 다시 67%만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그걸 갖다 억셉트를 했고요. 다시 또 33%는 무려 33%는 홀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비즈니스 오너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숫자가 홀드가 되었을까라는 궁금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다시 드릴 다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드가 됐을 때에 대한 정보를 더 보기 위해서 이 비즈니스 이벤트를 상세하게 보게 되고 이 비즈니스 이벤트에 대한 추가적인 프로퍼티를 갖다가 명시를 해주게 되면은 이 홀드가 됐을 때 나왔을 때 이제 리즌 이유에 대해서 나오면은 더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겠죠. 이 테크니션이 아니면은 파트를 오더를 했어야 됐습니다. 파트가 없어서 못했다. 아니면은 고객이 집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33%나 홀드가 되었습니다라는 정보였고요. 이런 걸 봄으로써 이제 현업 쪽에서는 파트를 갖다가 좀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많이 놔둬야 되겠다. 아니면은 이 테크니션이 보다 여러 그 장르의 여러 시스템을 갖다 다룰 수 있게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교육을 갖다 생각할 수도 있는 이런 현업에 대한 그 정보를 갖다가 주는 것이 이런 비즈니스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데모고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는 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 한 백엔드 API를 갖다가 담당해 주는 것이고 백엔드 API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iOS나 안드로이드에 SDK를 제공을 하고 SDK를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안쪽에는 여러 개발자, 모바일 개발자나 서비스 개발자가 같이 함께 협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 내부적으로 이런 애널리틱 정보를 갖다가 제공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좀 Q&A 몇 개 받도록 하겠는데요. 네. 그 먼저 좀 프라이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프라이싱은. 네. 네, 일단 프라이싱은 저희가 모바일 아무래도 클라우드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제 서브스크립션 방식인데 서브스크립션 방식이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얼마나 그 하드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거는 간단하게 모바일 클라우드 쪽에 몇 번이나 요청이 왔습니까? 모바일 클라우드와 디바이스, 그러니까 핸드폰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와의 얼마나 인터랙션이 왔다 갔다 했느냐 가지고 인터랙션 당으로 이제 과금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오영택님, 모바일 클라우드의 경우 수많은 단말기들이마다 OS가 다르고 펌웨어 버전이 각각 다른데 그 향후 버전업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을 텐데 신속하게 지원하거나 미리 모바일 단말기 제조사와 협약된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저희는 사실 그 내부적으로 저희가 여러 단말기 회사들과 그 저희 본사 개발팀과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네.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SDK를 갖다가 개발을 해놓고 내놓는 것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저 SDK를 갖다가 사용하시기 싫으시다라고 하면은 저희 쪽에서 그냥 퓨어한 REST API를 갖다 그냥 바로 사용을 하셔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김정욱님, 최근 자마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디벨롭먼트 회사와 협력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는 오라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자마린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요? 네, 굉장히 최신 정보까지 알고 계시는군요. 네, 자마린이라는 것이 이제 그 모바일 개발 프레임워크 쪽인데, 이제 저희 쪽이랑 협업을 갖다가 맺게 된 동기는 저희 쪽에서 윈도우즈 개발을 윈도우즈 디바이스 쪽에 저희는 지금 iOS와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쪽은 SDK를 제공하고 있지만 윈도우즈 쪽은 자마린을 통해서 이제 SDK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자마린과의 이제 협업을 맺었습니다. 네.